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개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진대학교가 어느덧 성년이 됐는데요. 20주년을 맞는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개교 당시 부임한 교수이기 때문에 뭐 남다릅니다. 그동안 20년이 그 학교 건립과정 전체하고 또 아이들 성장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감회가 남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내부 인사로서 첫 총장에 취임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학 간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면서 각 대학들이 이제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대진대학교의 특성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했던 가장 큰 그 특성화 가운데 하나가 글로벌 인재대학입니다. 특히 중국을 거점으로 한 학생들의 글로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첫 번째고, 이건 뭐 우리가 교육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약 5, 60억 원의 재원을 지원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경기 대진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 산학 일체형 대학으로 가려는 그 중심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또 하나는 지역과 연계되는 산학 일체형 그런 대학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대진대는 대외적으로 발전 가능성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각종 지표들을 보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진대 현 주소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대학 경쟁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대진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하드웨어적인 거죠. 하드웨어. 교사도 좋고 지역적으로도 참 좋습니다. 또 각종 인프라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점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이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죠. 이런 점은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보다 나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슷한 학교끼리 경쟁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학교에 와 있는 우리 학생들 우수한 학생의 집단이지만 전부 다 서울을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그렇지. 우리 학생들이 취업의 목표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에 소재해 있는 대학보다 약간은 불리함을 갖고 있죠. 이것이 각종 지표에서 사실은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업률도 약간 낮고 충원율도 아이들이 서울로 편입 약간 낮죠. 이 두 가지가 우리 학교 전체가 약간 이렇게 낮은 지표이지만 대체적으로는 크게 봐서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좋은 지표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충원율을 높이고 취업률을 높이는데 취업률은 교수들과 학생 사이에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와 학생들의 현실 인식이 가미된다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원율인데요. 이것도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 대한 자신감, 자부감을 더 갖게 한다면 충원율도 실은 우리가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충원율도 훨씬 더 좋아지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에서 받아들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질이 비교적 좋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다르게 외국인 학생의 이탈률이 적습니다. 이런 면은 우리 학교가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지표는 조금 낮지만은 지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교수님들이 공인데, 그렇게 본다면 아주 미래는 좀 더 좋은 평가 지표를 가지고 사회에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진대 개교 20주년을 앞두고 각종 이제 그 안내 현수막을 보면 대진대 2020 슬로건이 띄던데요. 어떤 걸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진대가 도약하기 위해서 시급히 요구되는 어떤 과제랄까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상생 2020입니다. 그냥 2020이 아니라 상생이 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상생은 공정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화평의 세대죠. 지난 20년과 앞으로 다가올 20년에 대한 반성과 계획을 우리는 상생 2020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20년이 우리가 가지고 양적 어떤 크기의 팽창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우리 질적
도약의 시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대학 출신의 이 대학의 교수로서의 첫 총장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이해하고 이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저는 미래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종단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우리 학교의 설립 목적이라면 우리 대학의 목적도 역시 우리 대학 출신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그 첫 번째 목적의 내용이 바로 상생인입니다. 혼자 잘 되지 않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이쪽에 주안을 둘 겁니다. 물론 전공도 중요하지만 이런 인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상생 2020의 상생의 의미가 우리 학교의 교육 기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구호 상생 2020이 구호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개념이 있는 그런 목표로 추진되려고 생각됩니다. 그 대진대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는 이제 신뢰 넘치는 대학 공동체 이걸 강조해야 하고 창조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의 개혁과 어떤 변화가 우선돼야 하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장님의 견해를 제가 이제 취임사에도 밝힌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 소통은 학생과의 소통, 또 직원과의 소통, 교수와의 소통인데 종적 소통뿐만 아니라 행적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의 대화의 광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곳에나 갑니다. 아무 때나 갑니다. 그리고 즐겁게 약속을 합니다. 한 100명과 짜장면 한번 먹어보자. 그 짜장면 먹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또 우리 도서관에 한 10시쯤 올라갑니다. 300~400명 학생들하고 초콜릿 놓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에게 무엇을 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저는 수평간 교수와 학생, 아니 총장과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사랑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학생으로부터도. 저는 직원과도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직원님들하고 한 8시 50분쯤에 어느 부서에 불쑥 나타나서 커피 한 20잔 사두고서 대화를 합니다.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대학 출신 총장이기 때문에 교수들과의 그 소통은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만 편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비교적 교수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는가라는 소통을 첫 번째 목표로 세웠습니다. 물론 이 소통이 된 뒤에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죠. 구조조정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학문간 융합도 필요한 다양한 구조조정은 아마 진행되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조정이 지난 20년 동안 학문간 구조조정이 거의 이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학과 간의 융합과 복합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조정을 이미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내년까지 가면은 학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지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가 좋아하는 대학 그리고 교수나 직원이 보람이 있는 대학을 만들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일의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또 견인해야 할 그런 기여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좀 이제 갖고 있다고 보시는데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발탁하고 산학협력의 활성화 이런 거에 대한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또 큰 것 같습니다. 그게 따른 어떤 총장님의 견해. 일단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포천에 왔을 때 포천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역량은 아마 거의 미미했습니다. 근데
저와 더불어 우리 인문대 교수들이 포천문화원, 포천향교, 기타 문화정책의 지금 예총, 관여함으로써 수준과 폭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대학이 갖는 문화적 의식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진 테크노파크가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활성화되는 건 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적 재산권 또는 지역 그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복합 융합되면은 시너지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문화와 경제뿐만 아니라 포천시에 다양한 그 시민 포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것도 지금 대진대학 교수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국 포천의 행정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행정주의에서 이제 포천이 문화적으로 탈피됐기 때문에 포천의 행정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자체가 선출직 지자체를 바뀜에 따라서 이건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그 시민단체 활동을 보면 예술, 문화, 정치 안 끼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문화와 인식과 뭐 쉽게 얘기해서 철학 또 그걸 바탕으로 삶의 질 전체가 어느 정도 변화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학교에 그 영재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영재교육센터가 있는데 보통 이게 선발을 된 학생들이거든요. 주로 서울 북부 아이들이 많이 오지만 포천시와 협약을 해서 포천시의 우수 인재들을 따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일이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의 특별 전형을 통해서 지역사회들의 인재들을 키우고 그 인재들이 졸업하고 이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대진대학교가 가질 수 있는 큰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천에서 또 이 지역에서 그걸 잘 받아주시고 또 산업체에서도 이 대학 교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보고 같은 공동 작업을 통해서 더 좋은 그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은 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진대 학생들에게 강조하거나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을 학생들에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바쁘지 않게 살자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서 땀 흘리자가 제 삶의 한 그 행동의 모습들입니다. 바쁘게 가지 말고 좀 천천히 그러나 깊게 폭넓게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사랑하기입니다. 사람을 사랑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몇 가지 문제점들이 공통으로 내재되어 있는 게 시대의 문명 때문에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혼자 어느 방에서도 늘 컴퓨터를 통해서 혼자 이 벽을 이렇게 좀 깨고 사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람 목소리를 듣고 사람 체온을 느끼는 것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적 성장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됐으면 참 좋다는 겁니다. 저는 평소에 그 컬처, 문화라는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지난번 어느 특강에서 얘기했는데 문화는 금방 피어난 것이 아니라 대외와 경작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취직도 참 소중합니다. 눈앞에 취직도 소중, 그것보다는 인생이 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기다리고 땀 흘리고 숙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뒷산 이름이 왕방산인데 왕이 방문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상이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는 뜻으로도 자꾸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왕이 되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모두다가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가질 수 있는 기품과 품위 그리고 그 넉넉한 인간성을 저는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20주년 행사가 이제 뭐 흑설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뭐 대학 구성원 또는 뭐 지역사회에 주고자 하는 어떤 뭐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감사와 소통입니다. 첫 번째 날이 우리 상생문화의 밤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동안 종단에서 우리에게 지원만 했는데 우리가 종단에게 뭐 어떤 한 게 없어서 그 보훈의 자리입니다. 보훈의 자리. 그래서 과거를 20년을 회상하고 또 같이 학교 발전을 공유하고 그런 자리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축제 중심이니까 뭐 초청 인사들 다 지역. 우리가 6월 1일 지역 상생 네트워크라는 거 완전히 지역과의 관계입니다. 지역의 뭐 기관장을 포함해서 문화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우리 또 학교 전체 행사도 거기가 상생이라는 감사와 상생, 보훈 이런 개념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서 즐겁게 뭐 우리 포천 분들 다 오셔도 좋습니다. 즐겁게 놀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배너도 많이 좀 깔려고 합니다. 한 2, 3일 있으면 준비가 될 것이고 아울러 포천 축제가 또 하나 있죠. 세계 대학생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축제와 연이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축제 가운데 하나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같이 이 마당에서 놀 수 있는 그 넉넉한 그런 한 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으로 위해서 뭔가 해드릴 준비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모든 교수나 우리 스태프들이 오픈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지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역이 대학으로 해서 뭔가를 해줄 것인가를 생각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이제 미래의 대학은 지역과 상생 조건이 아니면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대학에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학이 들어와서 대학이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를 기대하는 만큼 저 대학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더 삶의 질을 행복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지역에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 친문사에서 많이 그 홍보를 좀 많이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바쁘시면 시간 내주셔서.